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 항노화 헬스케어학과의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신사업 실행에 대한 강의를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신사업 실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사업 실행은 크게 두 가지의 단계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기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 그리고 비즈니스를 실행하고 성장시키는 과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첫 번째 주제로 가야 되겠죠. 비즈니스 기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자, 여기에서도 또 몇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아이템을 도출해내는 과정, 그리고 그 도출된 아이템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필요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사업 계획을 실질적으로 수립해 보는 겁니다. 비즈니스 아이템을 도출하는 방법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된 또는 찾아낸 아이템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이 시장에서 과연 잘 먹힐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수업이니까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세 가지 챕터에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챕터는 새로운 사업은 반드시 새로운 아이템으로만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디자인 띵킹이라는 새로운 좀 기법들이 있어요. 사실 만들어진 지 꽤 됐는데 그 기법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좀 은유적인 표현을 했는데 옷에다가 몸을 낮추면 입을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내용일지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새로운 사업은 반드시 새로운 아이템으로만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으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사업 실행의 정의와 범위는 사람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게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신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준비 과정과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정에 필요한 주요 항목을 최대한 사업 실행의 순서에 따라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첫 단계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결정하는 사업 아이템, 비즈니스 아이템의 선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사업의 아이템은 무조건 새로운 것이어야만 하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사업을 새로운 아이디어의 산물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흔히들 창의적이란 말을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의 현장이나 업무의 현장에서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은 그렇게 반짝반짝하는 순간의 반짝의 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모 일간지에 실린 칼럼의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볼까 합니다. 창조성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가진 기초에 연동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창의력은 권태를 참아내면서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고통스러운 기초 확립의 시간을 견디는 성실함과 집요함을 필요로 한다 라고 이 칼럼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봤던 칼럼이라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 칼럼에서 주장하는 창의성 혹은 창의력에 필요한 과정이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신사업의 아이템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는 나의 개인적인 삶의 주변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반경이
확장되는 영역에서, 그리고 시대의 흐름과 변화의 과정에서, 국가 간의 관계의 변화나 이런 등등의 무수히 많은 상황들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고, 그것을 나 혹은 내가 속한 조직이나 기업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재료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많이 확보할수록 가능성이 높은,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 발굴에 유리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남다른 센스에 의지하기보다는 시대와 사물을 관찰하고 학습하는 습관을 자신의 삶 속에 녹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말 그대로 프로세스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력에 대한 방법의 필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생활 할 때 얘기인데요. 한 2003년도쯤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제가 회사 일로 일본 도쿄에 출장을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재직 중이던 회사의 회장님과 함께 사실 큰 M&A 건을 진행하는 실무자로서 참석한 행사였는데, 허름한 복장의 어떤 남성 한 분과 우리 회사의 회장님께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고 거의 반나절을 계속 붙어 다니시면서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옆에서 회장님의 수행원이자 카메라로 스틸컷을 촬영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실무자로서 제가 따라간 겁니다. 저는 그 허름한 복장의 남성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상대방 회사의 임원쯤 정도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반나절 함께 계속 있었던 그분은 바로 누구냐면 아시아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제가 한참 지나고 나서 알게 되고 나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아쉽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반나절을 옆에서 붙어 다니면서 그 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저는 그 정도 수준도 지식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가 느끼고 증명하게 되는 부끄러운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시점,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었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든 게 없었던 저도 주변과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늦게나마 공부를 하고 이렇게 10년 이상 계속 지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남들에게 여러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강의까지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은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짝하고 떠올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과 도전을 반복하면서 쌓여진 재료의 더미에서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란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로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되게 재밌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의 한 중학교에서 급식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 중에서 끝내주는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그게 뭐냐면 식판에다가 간단하게 선을 몇 개 그어서 배식의 양을 조절하는 단순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참 이걸 제가 처음 듣고도 전 사실 좀 놀랬기도 하고 되게 웃겼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방법이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약 70%가량 줄이는 효과를 가져와 가지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서 채택이 돼서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관공서나 또 다른 학교나 병원 등에서도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적용도 더 될 것이라고 그런 뉴스가 나오고 영상이 유튜브에 도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그들의 아이디어에 별로 크게 공감하지 못했었습니다. 식판에 양을 표시하는 선을 몇 개 긋는 것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 싶었죠.
그런데 그 방법이 이렇게 대단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소식에 진심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새로운 아이디어이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인 선 그어진 급식용 식판이 탄생한 과정을 단순하게 중학교 학급회의 수준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던 저의 무지함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다소 폄훼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에 이 아이템의 탄생 스토리를 제가 듣고 나서부터는 정말 무릎을 치고 아 하는 단성이 나왔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기법이었습니다. 디자인 띵킹은 해석하고 설명하는 분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3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5단계 정도로 과정을 정리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5단계가 일반화되어 있는 단계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주제를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방법을 찾는다라는 것과 다양한 방법을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반복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답을 찾아간다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실행하는 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습을 돕고자 요약을 좀 하자면, 첫 번째 단계는 공감하기, 2단계 문제 정의하기, 3단계 아이디어 내기, 4단계 프로토타입 만들기, 5단계 테스트하기. 이렇게 정도로 5단계로 프로세스를 정하면 그렇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2단계까지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대로 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은 급식이 많이 남는 이유를 학생들과 배식 담당자들, 그 배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학교 가면 그들의 소통 과정에서 학생들의 적게 혹은 많게와 배식하시는 분들의 적게 혹은 많게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낸 겁니다. 이 의사소통의 오류가 핵심 문제로 딱 정의가 잘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찾아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가장 핵심이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학생들 자체가 소비자였고 최선을 다해서 소비자의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면서도 조직적 현실에 따라 아주 유동적인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거냐면 3단계부터 5단계의 실행 테스트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현실 비즈니스에서는 투자와 끈기 그리고 조직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도 원래 사용했던 아이디어 중에는 앱을 만들고 식판에 전자장치를 하는 등 더 어려운 방법들도 많이 시도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기술이 적용된다고 해서 효과가 있지는 않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여러 번의 3단계부터 5단계를 반복해서 시행하다가 마지막에 적용한 방법이 가장 주요했다는 걸 찾아낸 거죠. 기업이나 신규 사업 조직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논리나 원칙, 기법 등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디자인 띵킹의 핵심인 소비자 관점이라는 가치는 모든 사업 아이템 발굴의 과정과 기법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강의의 세 번째 마지막 챕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옷에다가 몸을 맞추면 입을 수 있나요? 자, 이게 누구의 얘기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사실은 제 얘기를 할 겁니다. 요즘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제가 군대를 갔을 때만 해도 흔히들 말하는 까라면 깐다 라는 정신으로 훈련을 받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 정규 군복과 훈련복을 지급받을 때 조교들이 겁을 준답시고 옷이 몸에 안 맞으면 몸을 옷에 맞추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제가 바로 그 희생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훈련소에서 지급받았던 전투복이 지급받았던 옷이 심하게 저한테는 작은 사이즈여서 바지 허리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4주간의 훈련 기간 동안 몸에도 맞지 않는 바지를 계속 입으면서 정말 입을 때마다 너무 힘들다는 것도 있었고, 입고 훈련을 받을 때는 더 힘들었겠죠.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몸을 옷에 맞추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상식적인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그 아이템을 소화할 수 있는 조직의 규모나 능력, 성향 등이 맞지 않으면 아까운 아이템을 사장시켜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몸에다가 옷을 안 맞추고 옷에다가 몸을 맞출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에게 제가 겪었던 일 하나 설명드리면, 제게 컨설팅을 요청하기 위해 한 스타트업의 대표님과 개발이사님이 미팅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몇 년간 준비한 기술이 새로운 인터넷 시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거라면서 다소 장황한 설명을 막 했습니다. 저한테 상당한 시간 동안.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다 자랑한 뒤에 그 기술이 어떠한 사업의 과정을 거쳐서 자신들의 회사가 성장하고 그들의 말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지에 대한 것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해당 스타트업, 해당 기업은 온전히 개발에만 몇 년간 집중을 하느라 회사 내부에 사업적인 역량이 거의 갖춰져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에 다른 것은 몰라도 그 회사의 개발이사님의 개발력과 특허 등록까지 모두 완료한 새로운 방식의 기술은 굉장히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사업 기획을 본격적으로 그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스타트업에 비해서 그 회사에 대한 기업의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사실은 몇 배의 수고가 더 필요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자신들이 그렇게 많은 고민을 했던 사업의 핵심적인 코어 비즈니스를 찾아내는데 보통은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원천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던 거죠. 최종적으로는 한 10장 정도 또는 10장 남짓한 자료로 그들의 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한 사업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문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그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정리했을 때는 약 80여 장의 자료로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난해한, 그들 자신도 정확히 설명을 못하는 그런 자료들을 들고 다녔던 겁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해당 업체의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저는 그 회사의 대표님에게 회사의 체계나 규모가 이 기술을 가지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한다고 했지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예민한 얘기도 했죠. 사실은 차라리 저는 그분께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회사를 더 큰 규모의 기업에 매각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여건을 갖추어서 제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뒤의 결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회사의 기술이 제대로 세상에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적인 체계가 잘 만들어진 자본력이 있는 회사에서 그때의 아이템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했다면 글로벌 솔루션 하나가
정말 한국에서 또 하나 나올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의 아이템과 기업의 궁합은 단순히 규모나 자본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조직의 경험, 대표의 성향 등 정성적인 요소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고 발굴하는 담당자들은 아이템의 가능성과 함께 우리의 조직이 그 해당 아이템을 소화할 준비가 되었는지 함께 고민하시길 당부드립니다.